4월 10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 이틀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어닝 시즌 기대감과 영국의 2월 산업생산,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호조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41%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5%, 0.4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글로벌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서도 미국 어닝 시즌 기대감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58%, 0.11% 상승한 반면 독일은 0.33%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1.2%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예상치였던 0.4%를 웃돈 수치입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영국 경제가 리세션의 우려를 털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도매 재고가 0.3%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선 1월에 0.8%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예상보다 밑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도 독일만 제외하면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국내 증시 어제 7일 만에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1920은 지켰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장중에는 1900선까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도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출렁이긴 했지만 528포인트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연 이틀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올랐지만 지금까지는 고용지표로 어느 정도 바탕이 두고 난 다음에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고용지표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2분기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을 상당히 많이 동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절성 지표로 따졌을 때 4월, 5월, 6월달은 고용지표 자체가 원래 안 좋게 나타나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는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기업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상으로 나와줘야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지금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히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하향을 시키면서 지금 1.6%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원래 전망치 같은 경우에 4.3%였죠. 그만큼 1.6%대까지 다운을 시켰던 이유는 그런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안에 녹아 있다는 걸 꼭 염두를 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주가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뤘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5%, 그리고 인텔이 3.18%가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지금 0.9%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 때 삼성전자가 그리고 기술주가 올라갔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으로 넘어가야 되는 흐름 자체가 지금은 쉽게 안 나타난다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12일 날부터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적인 분위기도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였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중국의 지표 한계를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3.2%에 비해서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해석하는 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물가적인 안정세 자체가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도시화 계획에 좀 더 추가적인 적극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는 점 우리가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만큼 미국 자체는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앞으로의 전반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어제 국내 증시 북한 리스크에 또 방산주가 크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AS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방산주가 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상승을 하면 항상 어느 정도의 지금은 지수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만큼 방산주 소수만을 위해 지금 다수가 희생되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스페코 같은 종목군이 어제 종가의 상한가를 다다르고 다른 종목군들도 상당히 종가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스페코에 우리가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5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장중에 6%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어느 정도 이평선 자체를 하회하면서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 그리고 장 마감에 다시 한번 더 들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보면 6,07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은 1달락이 조금 될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일단 가장 큰 우려감이 바로 그거였죠. 어떤 분위기냐면 바로 미사일이 언제쯤 발표가 될까, 국지도발이 언제쯤 끝날까였는데 국지도발성 재료 자체가 어제 김일성 탄생일이 15일이라고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일이 12일이죠. 그리고 김정은 생일이 11일이랍니다. 그만큼 지금 뭐 10배 얽힌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지금 미사일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결과적인 부분이 도출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한 번쯤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반등의 여지가 충분한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갑자기 뭐 다시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스페코 같은 종목군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는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시각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기대하리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저점 매수세로 임하시자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산주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일단 수익을 내셨다면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이 주셨고요. 당연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오늘 일단은 뭐 우리가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한국의 가장 큰 IT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발달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 렌즈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IT 부품 중에서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LG 옵티머스 시리즈를 한번 보셨을 때도 다른 램이라든지 아니면 분야 AP 이런 시스템 CPU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가 폰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메모리 칩이라든지 아니면 AP 같은 경우에는 외산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카메라 모듈만은 한국 기업들 거를 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종목군이고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손을 많이 좀 탔던 종목군이고, 저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하지만 또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갤럭시 S4라든지 아니면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얼마 전에 제가 캠시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캠시스하고 디지털 옵틱하고 극명적으로 다른 부분이 딱 한 개가 있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그리고 보급형 모델에 500만 화소 밑에 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가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보급형 모델은 캠시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화소 휴대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800만 화소라든지 1300만 화소, 그리고 지금 갤럭시 S4가 발표가 되죠. 그 갤럭시 S4가 나올 때 다시 또 1300만 화소는 디지털 옵틱에 대해서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출액이 한 274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148억 정도가 지금 고화소 카메라 렌즈에 대한 매출이죠. 그만큼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고화소 렌즈에 달려있다. 그만큼 하이엔드 시스템에 적합적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로 한번 좀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2배속까지가 올랐던 상황인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재 진행형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상 쉽게 우리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공포감을 이기셔야지 주가를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곧 갤럭시 S4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에 대해서도 1분기가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낫배드의 종목군을 골라야겠죠. 그런 네. 낫배드의 종목군 중에 바로 카메라 모듈 디지털 옵틱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시점 보시되 지금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000원 정도를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임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조금 홀딩을 하시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18,000원 60일선 부근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옵틱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4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인터파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간 8,500~600원 정도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다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 고점이 대략적으로 8,600원, 네. 700원 정도였는데 그 라인을 넘지를 못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저항이 좀 생겼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이 상당히 좀 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종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종목과 다르게 그 메이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시장이 크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망을 하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종목이 조정세를 그렇게 크게 안 받았고요. 또 조정 자체를 크게 안 받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시장이 좀 약세를 타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할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번에 상승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8,000원권 정도에서 저점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정도에서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 자체가 그 거래소 시장은 이미 그렇게 진행을 했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2, 3일간의 단기 급락 때문에 기존의 상승 추세가 깨져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저항에 부딪히거나 일정 부분에 올라갔을 때 저항에 부딪히거나 다시 내리막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한번 깨고 내려가면은 그 순환 주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깨고 내려갔을 때는 또 조정 자체를 길게 받고 충분히 바닥을 잡은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성급한 매수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 자체가 약세를 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쉽게 내리고 오르기는 힘들고 이런 구조가 당분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짧게 치고받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해서 짧게 치고받는 식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파크 단기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업종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인가요? 역시 뭐 지금 시장이 약세를 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조정이 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전쟁 관련주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 둘 다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증권 전문가인 저로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승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견조하게 버텨주고 상황이 좋게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업종 자체가 올라설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여타 업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라든지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 부품이나 스마트폰 관련주만큼은 지금 실적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각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뭐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면서 가격대를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뭐 분위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그 옵티머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삼성전자에 가려서 잘 못 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LG전자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한 면이 많지 않은가. 주가가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유망 업종으로는 스마트폰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겠지만은 관련주는 아니고요. 예. 예,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그 예전에 동아제약 종목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네. 예,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그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호재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약주의 성장성도 상당히 좋고 또 외국인들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8천 원에서 11만 3,500원 정도를 눌림목 시 분할 매수 형태로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의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정우시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대까지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400일선은 그 부근에서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22 400 이평역에서는 한번 질러야 된다. 속된 말로 질러야 된다. 풀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나면 한국 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강력한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조정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그런 부분에 언더슈팅 이후에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저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80포인트까지 분명히 반등한다. 변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이제 신고가 그 사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의 이제 반등이죠. 일본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제가 볼 때는 늙은 국가입니다. 늙은 국가라서 일본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저는 볼 거요. 일본이 지금 상승했는 것은 일본이 곧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 증시는 분명히 12,000을 깰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증시 만엔가 우리나라 돈 10,000원에 얼굴부터 제가 볼 때 세종대왕 얼굴이 영 잘생겼다. 이거부터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일본 증시는 버블이다. 확실한 버블이고 돈으로 오른 거는 돈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는 12,000 깨물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상승폭에 정확히 38%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다우존스 지수의 신고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는 우리나라 주가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서서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2조 4천억, 개인들이 2조 4천억, 2조 3천억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 돈 많고 있으나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먹듯이 외국인이 다시 산을 타임에 기관의 공격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완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포인트 때 주식 매도하라 했을 때 매도 안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쓴소리 했다고 내보고 홈페이지에 잔소리 써놓은 사람이 있는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안 보면 될까 이가. 내 잔소리 싫으면 텔레 보지 말라고 쌤TV.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반등하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은 분명히 사야 이번에 본전합니다. 그래서 1980까지 분명히 반등한다. 제가 분명히 그 첫 번째 이유가 주가의 낙폭과대, 미 증시의 신고가, 그리고 환율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분명히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정부도 환율에 개입 의사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반등, 그리고 지금 대북
관련 빼놓고는 우리나라에게 다 좋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분명히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 또 어제 기관들이 이 자리에 255 이하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BWA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어제 주식 팔았던 사람 특히 1900에서 북한이 전쟁한다고 주식 팔았던 사람들은 매국 노고 그 사람들 이민 가세요. 이민. 전쟁 난다고 조국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매일 깡통 차는 거 아닙니까? 매일 깡통 차는 거 아니냐고. 전부 이민 가세요. 어제 주식 파는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뭐 합니까? 병신하는 거예요. 돈 잃고 기분 기대기 맞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저때 왼수가 수 있는 거는 주식 절대 팔지 말고 전부 우량주 사세요. 우량주 사면 지금 외국인들 선물 우리나라 대북 관련해가 선물 2조 3천억 팔아놨는데 이거 주식 올려버리면 외국인들 3월물 깡통 채우듯이 전부 깡통 채워가지고 외국인 노란 얼굴 더 까맣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식 팔지 말고 지금은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됩니다. 분명히 사야 되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주식을 사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1등주 사세요. 1등주. 분명히 1등주 사야 됩니다.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세요. 여러분 코스닥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부 쏘겠죠? 코스닥주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이 며칠 동안 올랐습니까? 며칠 동안 무려 70일 올랐는 거를 3일 만에 반 여러분 빼버렸습니다. 반. 이게 뭡니까? 이거 국민적 사기예요. 코스닥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70일 올랐는 걸 단 3일 만에 50% 뺐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코스닥 할랍니까? 코스닥 하지 마세요. 코스닥 하는 놈은 다 잡놈입니다. 그거 코스닥 추천하는 놈들 입을 다 찢어놔야 돼요. 절대 코스닥 하지 마시고 우량주 하세요. 코스닥 해가지고 여러분 망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량주 분명히 지금 저점 분명히 강력 매수하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절대 팔지 마세요. 누구 좋아하러 팝니까? 외국인들 여러분 팔면 누런이 드러내고 웃고 있습니다. 절대 팔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량주도 낙폭 과대니까 종목 교체하십시오. 분명히 종목 교체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큰 용산 관련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용산은요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요. 그럼 코레일이 부도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됩니다. 과거같이 여러분 지금 1900 주식 산다 치고 1980, 50포인트 간다 해도 여러분 3포인트밖에 물 안 먹습니다. 여러분 뭐 3포인트 물 먹은 게 물 먹은 겁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식 사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김정은 씨도 절대 전쟁 못 일으킵니다. 일으킬 것 같으면 벌써 쐈겠죠. 여러분 말로 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는 자가 두렵거든요. 말 여러 번 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만 있는 사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주식을 강력하게 사야 되는 타임이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힘들지만 선물 보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관들이 선물 손해나겠습니까? 절대 나지 않습니다. 기관들의 선물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61포인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53이고요. 선물이 상승하면 주식은 당연히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된다. 제가 여러분 2000포인트 때 분명히 다 팔으라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팔고 검은 토마토나 아우방송 보고 잡놈들 만솔 보고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었죠. 지금 사십시오. 내 말 듣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식 사고 다 보지 마시고요. 다 잡주 다 파시고 1등주 사십시오. 1등주 사면 분명히 여러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말 듣고 분명히 1등주 사라. 여러분 분명히 1등주 사고 여러분 앞으로 2돌 동안 텔레비전 보지 말고 컴퓨터 고원 갖다 주고 접속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2달 후 보면 청송촌놈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실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식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북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변수가 국내 증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코스피 1980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하시면서 매수 관점 유시하셨고요. 대상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로 좁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코미팜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운데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 설립되었으며 동물용 백신 등 동물약품을 생산하고 임상병리 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동물약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7천억 정도인데요. 항생 및 항균제와 예방유지의 제품의 증가로 회사 매출과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2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8,500원에서 9,2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8,300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이 위험하니 500만 원 이내에서만 단타나 단기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안 하시고 그냥 관망만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 시장은 이번 주 11일, 13일, 다음 주 15일 월요일까지 북한의 3가지 연이은 행사로 북한발 미사일 발사와 국지전 도발 예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괜히 조금 수익 내려다가 리스크가 생기면 계좌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한 종목 차분히 올라올 때까지 한 5일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코스닥 종목 보유하신 분은 무리수 두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기법이자 지혜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미팜이었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지난 종목 AS 대신에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12년 동안 쌓았던 개인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 말씀드려도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나고 이렇게 좀 장이 좀 힘들 때는 되들면은 이제 마인드라든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연회를 동부증권에서 했습니다. 어제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청도 온양에서 올라오신 두 분의 시청자분과 미국에서 오신 두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아침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연에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는 어제 강의를 했던 동부증권 그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좌석은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주식도 중요하지만 잠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힘들고 주식도 힘들 때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주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예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인간관계의 조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10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은 종근당을 꼽았습니다. 외형 수익 모두 컨센서스를 부합시킬 전망이고요. 최근 중견 제약사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올해 2분기부터 계량 신약과 보톡스 등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를 꼽았습니다.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5,83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2만 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은 이수페타시스를 꼽았는데요. 실적 개선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2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입니다. 다음은 HMC투자증권, 포스코 ICT를 꼽았는데요. 포스코 공장을 통해 기술 축적, 그리고 중공업과 화학 분야에도 진출, 해외 시장도 계획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지만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11,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LIG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을 꼽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월에만 23억 달러의 확정 수주 예정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올해 신규 시장 턴어라운드는 하반기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4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IBK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전략과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장 체크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독일 2월 수출입 또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다만 영국이 2월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영국과 독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알코아의 실적 선방에 따른 어닝 시즌 기대감과 중국의 인플레 안정에 따른 통화 부양 지속 기대 등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와 영국과 중국의 지표 호조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북한이 강원과 함경국도에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전하고 있어 장중 대국 리스크로 변동성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99.2엔대로 하락해 시장 우려가 많이 완화되었고요. 주요국의 대북 대응 수위가 다소 완화되었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국내 증시의 일중 변동성이 50포인트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중 중국 3월 수출입 발표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상치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수출 증가율이 11.7%, 수입이 0% 정도 수준입니다. 4월 북한의 주요 국가 기념일 경과 이후에 소강 상태 진입에 따른 긴장 완화 가능성과 그리고 정부의 추경 편성 등 경제정책 가시화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PBR 한 배 수준인 즉 1900포인트 부근의 가치 영역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낙폭 과대 모멘텀을 보유한 IT, 자동차, 정유화학, 조선건설업종 대형주 분할 매수 및 코스닥 순환 상승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종근당이더라고요.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종군당은 외형과 수익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인데요. 1분기 실적은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이 1,170억 원으로 연간 12.3% 증가,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이 153억 원으로서 연간 49.3% 정도 증가, 당기순이익이 115억 원으로서 연간 64.2%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상위 품목 견조한 판매 실적과 그리고 순환기 개통의 계절적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수익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지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분기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프리미엄은 첫 번째로 최근 중견 계약사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 그리고 상위 제약사와의 상대 비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13년 2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계량 신약 즉 고혈압 복합제 CKD802 등 그리고 보톡스인 보툴렉스 등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실현이 가능한 점을 적용 반영하면서 투자에게는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종근당의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1900선까지 밀리면서 아찔하게 연출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장 그래도 401선, 어제장에서는 401선 지지해주면서 192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어떨까요? 오늘장 출발은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예상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1.7% 뛴 195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 정도 내린 52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략과 전망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의 일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2월달 이제 통화 및 유동성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뭐 북한이 이제 10일 전후로 해서 미사일 발사를 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 아침 뉴스를 이제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제 그 사전 통보가 다 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었는데요. 좀 큰 충격이 없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과 이제 금통의 금리 결정을 이제 앞두고 이제 큰 빅 이벤트가 이제 대기되어져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쪽으로 미국 쪽은 오늘 3월달 FOMC 이제 이사록을 오늘 공개하고요. 또 3월달에 있는 이제 재정 수지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은 이제 3월달 신규 위안화 이제 대출 지표를 발표를 하고요. 또 3월 수출입에 대한 무역 수지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황 분석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우리가 민감한 상황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고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사실 폭풍 전야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론 플레이로 국내 금융시장과 관광시장을 좀 유리는 시키는 것이 좀 목적인 듯 보여집니다. 선제 공격으로 인한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중국 국적 인구만 보더라도 약 한 8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국적만 보더라도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경기권에 머무르는 미국만 보더라도 수만 명인데요. 이런 연일 도발로 해외 언론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서 외국인 자본들이 좀 빠질까 걱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런 악재에 좀 경고해 줄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향후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을 이제 추가 협박 조치가 더 무엇이 남아 있느냐, 그것만 이제 남겨둔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48포인트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저는 1920포인트, 어제 내가 주식 승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기를 920포인트 선이 일단 좀 마지막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면 한 189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과 금통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오늘 이제 시장이 어떤 전초전을 이제 벌릴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이 북한 리스크가 없다라면 결국엔 충분한 급등에 대한 여지가 남아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안에 시장이 갑자기 막 무너져가지고 빠지기 시작한다라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오늘 여유 있는 자금들은 삼성전자 하한가에 일단 한번 걸어놓고 한번 보자.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리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파생 쪽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상방 쪽에 이제 몰려있던 이 자금들을요, 이제 슬슬 이제 손절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는 물량들을 전부 다 축소한
포지션이 없고 그대로 이제 하방에 대한 해지 물량들이 계속 걸어놓고 있다는 데에서는 조금 우려스럽지만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상반 물량을 계속해서 포기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이제 해지를 걸어놨던 이 물량 하방 포지션들을 풀어준다면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뭐 상당 구간으로는 약 한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밀릴 때는 뭐 2%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계속 어제 왔다 갔다 한번 반복한 변동성을 보니까 약 한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코스닥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변곡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 당연지사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상단 매물에 대한 매물들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 하단 구간은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 어느 구간대까지 이제 밀리는지에 대한 그 매물 영역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코스닥 쪽에 놓고 보면은 셀트리온의 일단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높고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파라다이스, CJ 오쇼피 탑 10에 있는 종목들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추세가 깨진 종목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 혼자서 지금 추세가 깨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들어오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왜 아까 삼성전자를 하한가에 걸어놓고 혹시 기다려봅시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로 약 20% 정도의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이 한도 소진율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요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죠. 외국인 투자들이 약 한 시가총액 비중이 50% 미만을 유지했을 당시에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로 한 2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뺏겼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일단 시장은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큰 하락은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 금통위 금리 결정 등 이벤트 데이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예상 지수는 1945포인트, 1% 이상 상승 출발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떨까요? 이어지는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